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탓에 우리가 세계를 좀 지켜볼 때 좀 외신 보시면서 굉장히 우울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그리고 다른 소식들이 뭐 거의 별로 없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 보도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가장 시급한 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과 또 직관된 거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국가의 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렇게 이제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방송할 때 네. 항상 이제 좀 외신을 켜놓고 있는데 보면은 그 첫 문장들이 다 그렇죠.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다 어디나. 근데 오늘 시간 우리가 보는 세계로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네. 미국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예. 미국이 얼마 전에 그 대규모 경제 정책을 네. 상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고 법안 이름이 케어스라고 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그 경제적 피해가 이제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침략을 당하고 네. 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이 침략이 그 장난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이게 뭐 9.11 테러 그 이상이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정말 미국에서 신속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이니까 지난달 3월 예. 25일 날 네.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안이 얼마나 급한지 위중한지 그렇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만 통과하면 바로 사명한다. 그래서 아까 25일 날 상원이 통과했다 그랬죠. 27일 날 하원이 통과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시간 만에 네. 트럼프가 사인을 맞아요. 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된 법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케어스라고 얘기하는 저 네. 케어스 액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법이니까 네. 케어스가 뭐의 약자냐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앤드 이코노믹 세큐리티. 그 앞에 것만 따면은 네. CARES. 그렇게 되면 CARES.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원, 또 구호, 또 경제 안정을 이루기 위한 법률이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법률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풀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긴 그리고 워낙 지금 꽁꽁 싸매놨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은 또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거의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풀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돈이 어디서 굴러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무려 2조 달러를 풀어놓은 거예요. 2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2,440조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대규모 네. 지원 방안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어떤 경제 부양책이냐, 경제 부양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구제책이다. 부양이 아니고 구제에 어떤 초점을 맞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바이러스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항바이러스제. 예. 이거란 말이에요. 영양제가 아니라. 그렇죠.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제. 그렇죠. 예. 그래서 2조라는 이 액수 이게 그 중에서 이제 1조 5천억 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쓸 비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흔히 그 3단계라고도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게 3단계제예요. 그 전에는 1단계, 2단계 이게 앞서서도 그러니까는 지금 그 백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돈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이 굉장히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조 5천억 달러. 나머지 5천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그러니까 융자로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5천억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원래는 5천이 아니었는데 좀 올라갔어요. 이게 문제가 조금 지금 돼요. 뭐냐면은 아까 1조 5천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내역이 다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괜찮은데 이거 5천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대출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았는지 적지적소에 대출이 갔는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나? 원래 처음에는 5천억이 아니고 2,090억 달러였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게 5천억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왜 올라갔냐면은 그 사이에 심해졌어요. 아니 그러면요? 미국은 그거 로비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 사이에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네. 의회로. 네. 미국은 또 그게 또 뭐 합법적으로 합법화돼 있으니까. 돼 있는 나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제 로비가 확 늘어나면서 5천억까지 이제 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될 돈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어느 산업에다가 예를 들자면은 호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호텔에다가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항공업계도 그렇고. 항공이 어떻게 가장 보면 크죠, 굉장히 지금. 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주 말씀을 하신 분야가 이제 문화, 그렇죠. 연극, 네. 영화 이런 네. 분야들. 그분들은 어디다 말도 호소도 못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그 네.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지. 범위를 정하는데 모양새가 우스운 게 트럼프가 호텔을 가지고 있잖아.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텔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본인 입으로 하기에 뭐 했을 텐데 참 전혀 뭐 그런 거 그런 거 거리낌 없는 것 같아. 그냥 유람선 이런 거, 크루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호텔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야 된다, 대출을 해줘야 된다. 아니 뭐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그럼요. 보는데 가장 어려운 또 업계 중에 하나인 그렇죠. 게 근데 맞고. 본인이 또 갖고 있는데도 그 소리 아니.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본인 호텔에다가도 네, 그 지원이 되냐? 하겠냐. 네. 대답을 안 해요.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기도 뭐 했나 봐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네.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대규모 경제 정책을 내놓은 게 여러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뭐 세계대전 이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대규모 원조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마셜 플랜도 네. 기억이 나고요. 네. 배웠던 기억 나시죠? 아마 여러분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이런 네. 세계 사태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뭔지 몰라도 마셜 플랜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케어스 액트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예, 정도. 지금 아까 2조 달러라 그랬잖아요. 네. 이 비용을 미국에서 지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단일법은 아니고 네.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패키지라고 하죠.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이걸 케어스라고 좀 부르는 건데 단일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시에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풀어야 될 돈이 2조 달러라는 이런 거는 다른 무엇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마셜 플랜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단 크게 차이점은 마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유럽 부흥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양대전을 치르고 유럽이 완전히 뭐 무너져 버렸으니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유럽이 붕괴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이 어렵죠. 그러니까 유럽을 빨리 이렇게 세워야 이제 확 이렇게 지구가 좀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럽의 부흥 계획이었던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1947년 7월부터 4년 간에 걸쳐서 총 130억 달러를 그 경제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네. 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대규모 플랜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130억 달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뭐 1,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예. 물론 그러니까 단순히 130억을 현재 가치로 한 1,300 이렇게 비교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옛날 쌀값이 얼마인데 지금 그럼요. 쌀값 이걸로는 안 되고 예. 현재의 경제의 모든 걸 종합을 했을 때 그 돈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좀 돈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마셜 플랜 같은 경우에는 1,30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하자면 1,300억 달러.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조 달러. 2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차이가 있죠. 그만큼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네. 엄중하다는 거를 여기에서도 그렇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럽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건 정말 미국 그렇죠. 자국의 피해를 그렇죠. 지원하기 위한 구제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차이점이요. 그때 당시에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럽 부흥 복구 이 네, 계획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전후 복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것이었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번에 그 아까 케어스 법안 이 관련은 전후가 아니에요. 전시. 시 주게. 예. 이거를 미국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이제 왜 그 전후냐 전시냐 이런 얘기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전시의라고 하는 그 영어 형용사가 마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셜 플랜 이것도 마셜 플랜. 그래서 마셜 플랜과 비교를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일 수 있지만 우연히 또 그렇게 됐단 그렇네.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그때의 마셜 플랜은 전후에. 복구 사업이지만 지금 마셜 플랜은 진짜 마셜 다시 말해서 전시에 지금 써야 되는 그 돈을 풀고 있는 중이다. 네. 그만큼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왜 흔히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말도 많이 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정말 그야말로 케어스 마셜 플랜 이게 지원 대상이 뭐 개인, 뭐 주정부 또 지방정부 모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네. 그야말로 대규모의 패키지인데 그렇죠. 이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보편적인 기본소득과는? 사실 보편적인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은 U, B, I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유니버설 그 베이직 인컴. 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이었죠. 스위스에서 한번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부결됐던 그런 건데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얼마씩 이제 배당이 되는 것. 네. 뭐 찬반이 있고 그때 당시에 스위스도 반대를 했던 것이 이거를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국민 모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이 돼. 그러면 꿈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일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1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의 경우는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받으려고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정말 그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경우에 자기의 그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인간의 존엄 적인 그런 삶 이거는 보장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돌고, 효과로 예. 들어온다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기본소득을 했을 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그러면은 그 복지 정책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과도 문제가 되는데 흔히 기본소득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복지가 없어져요. 네. 그걸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대신에 이거는 이제 없다. 복지에서 뺀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돼요. 이렇게 네. 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건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니까 근데 큰 차이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매달 딱딱 내 통장으로 꽂히는 그런 게 이제 기본소득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이번 케어스로 인한 거는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회성 한 번 팡 주는 거고 앞으로 계속 매달 주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영양제 효과가 아니고 치료제 네. 효과라는 거. 지금 당장 병을 고쳐야 되는 그렇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단기적으로 지금 빨리 그 센 약을 빵 투여해 가지고 치료를 하자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대규모 지원책 얘기가 항상 나오면 네.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정부가 막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문제가 미국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도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먼저 해보고. 그것도 있고 예. 또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념 논쟁으로 들어가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지난 총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 꺼내기 되게 조심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그 황교안 대표가 네. 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 주자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같이 쉽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전에는 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레드 컴플렉스 이것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발 어떤 그 이런 논쟁이 이런 그 쟁점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서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빚잔치냐, 빚 오케이, 잔치 no. 빚은 빚이죠. 그런데 우리 앞서도 얘기했을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빚잔치가 되는 거 맞아요. 무슨 돈을 이렇게 써. 돈이 어디 있다고. 맞죠. 근데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죠.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전후도 아니고 전쟁 그렇죠. 중. 네. 여기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아껴요. 지금 당장 안 그럼 다 죽을 죽게 텐데. 생겼는데 네. 뭐 아껴 써야지, 그럼 저축해야지, 뭐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지.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네. 이보다 더 급한 상황이 어디 있냔 말이죠. 지금 아까 우리가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세계를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아까 이제 케어스 법안으로 얼마를 투자했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이 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뭐 미쳤나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하위 70%냐 아니면 전 국민이냐 아니면 뭐 얼마 주냐,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그 OECD 국가에서 OECD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GDP 규모라든가 전 세계에서의 경제 규모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재정부에서는 고가 열쇠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막 열쇠를 막 열어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상황이 엄중한지를 뭐라고 할까, 다른 차원에서 깨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극약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그거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코로나19 사태 초반 확진자가 5명, 6명, 7명 이 당시에 1월 20일 정부 부처와 키트 제작 회사들이 진단 모였죠. 키트 제작사들이 네. 모여서 서울역에서 맞아요. 모여가지고 그 대규모 생산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확진자 5명 나왔는데 그걸 대규모 생산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거 당시에 아마 이 언론을 통해서 막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분명히 조중동 같은 신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잉 대응한다고 했겠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주 만에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맞아요. 보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 없어요. 선거도 못하고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적지적소에 정말 타이밍 정확한 시점에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방역 선진국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네. 1대0.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만이 아니고 민주주의까지 수호를 했어요. 모든 나라에서 선거 못해 무슨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까지 지켰어요. 2대0.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경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방을 할 수 있냐. 여기에서 3대0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문제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국민 건강이죠. 그렇잖아요. 그 이상은 우리가 거기에는 그럼요. 다툼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다툼이 없는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는 예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는 이번 케어스 법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경제와 예산을 비슷한 어떤 그 규모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그 일부분이죠. 그렇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의 아주 미세한 어떤 변화 하나만으로도 휘청휘청할 수 있는 그런 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쥐어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우리가 절약하고 그것만이 경제는 아니라는, 그건 예산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것만이 경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는 예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만 줄인다, 예산 아낀다, 그거 갖고는 택도 없는 지금 우리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는 거. 대공황을 막고 결국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재정 적자 나중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 미국발 어찌 보면은 전시 상황 중에 나온 그런 구제책이라고 네. 할 수 있을 케오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클 것 같아서 이 문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